지난해 지방선거에서 3선에 성공한 박일호 밀양시장이 취임 1년 반 만에 시장직을 내려놓았습니다. 5일 기자회견을 연 박 시장은 내년 총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환경부의 합천 환강취수장 중간 용역에서 취수량을 줄이는 안이 나왔습니다. 기존 취수량을 맞추기 위해 의령 개발이 검토되고 있어 지역 반발도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5일 오전 창원시 성산구 양곡터널 안에서 6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3명이 다쳤습니다. 경남경찰청이 지난 11월 13일부터 30일까지 도심권에서 이륜차 전동 킥보드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한 결과 모두 198건이 적발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경남에서 유일한 3선 단체장인 박일호 밀양시장이 중도 사퇴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년 4월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인데요. 5일 공식적인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전을 본격화했습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3선에 성공한 박일호 밀양시장. 하지만 취임 1년 반 만에 시장직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저는 22대 총선 출마를 위해 법정 기간인 120일 전에 시장직을 사퇴하고 밀양, 창녕, 함안, 어령 선거구에 출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박 시장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박 시장은 이제껏 밀양시의 발전을 위해 달려왔다며 이제는 그 영역을 확대해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밀양에서만 10년, 의령, 함안, 창녕 지역의 민심을 잡는 것은 가장 큰 과제입니다. 밀양 시정에 집중하느라고 상계 지역에 대한 선거 전략은 전혀 세우지 못했습니다. 일단 제가 사퇴를 하고 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또 저를 알리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요. 앞서 박 시장은 지난 1일 사임서를 밀양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로부터 120일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하고 사임 10일 전엔 지방의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한편 내년도 총선에서 밀양, 의령, 함안, 창녕 선거구에는 현직 조혜진 국회의원, 박일호 밀양시장과 함께 박상웅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자문위원과 박용호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장이 국민의힘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태환 지역위원장이 이달 말쯤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내년 4월에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경남 16개 선거구 후보자의 선거비용 제한액이 공고됐습니다. 경남 선관위가 공고한 경남 선거비용 제한액 평균은 후보 한 사람에 2억 4,100여만 원으로 지난 21대 총선보다 4,3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밀양, 의령, 함안, 창녕 선거구가 4억 1,2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양산을이 1억 7,700만 원으로 가장 적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비용 제한액은 인구수와 소비자 물가 변동률, 선거 사무 관계자의 총수당 인상액 등을 고려해 산정합니다. 환강 취수장 추진을 두고 합천 지역 반대 목소리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은 대규모 집회를 열어 강경하게 철회를 요구했는데요. 환경부의 중간 용역 결과 의령 지역에서도 강변 여가수 추진이 검토될 것으로 보여 지역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권정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환경부가 취소한 다변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합천 환광취수장. 올해 말까지 타당성과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 중인데 최근 나온 중간 용역 결과가 주목됩니다. 취수량은 하루 45만 톤에서 19만 톤으로 위치는 환광 중류인 적중에서 하루 본류 합류 지점인 청덕면으로 제시됐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26만여 톤의 물은 다른 지역 설치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재 의령 낙서면과 지정면이 조사 중으로 오는 8일과 11일 각각 첫 주민 설명회가 열립니다. 환경부는 주민 반대와 주변 지역 피해 최소화를 위해 극한 가뭄까지 가정했다고 전했습니다. 45만 톤 해도 괜찮다고 보지만 주민분들이 동의하시지 않기 때문에 극한 가뭄 수준인 19만 톤으로 제한을 했었던 거고요. 취수 물량에 따른 그런 수위 저하 이런 것도 좀 덜하고 성지에 대한 영향도 더 적다고 나왔기 때문에 주변 지역 영향을 최소화하려고 했다라고. 하지만 합천 지역민의 화는 극에 달했습니다. 주민 의견을 무시한 추진을 위한 꼼수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다각적인 사업 철회 활동을 펼쳤던 지역민들은 대규모 집회를 열고 삭발을 하는 등 반대 움직임을 이어갔습니다. 상수원 보호구를 묵으면 다 아시다시피 각종 규제로 우리 목을 졸라 죽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대를 합니다. 대학 청구되는데 그분들이 말만 해놓고 한 번도 만나주지도 않고 환경부가 백지할 때까지 손들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겁니다. 합천군 수도 나서 막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합천 군민들의 식용수,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남는물은 낙동강을 통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절대로 한강물은 부산에 주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환강 취수장에 대한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오는 시기는 내년 상반기. 환경부는 주민 동의가 우선이라며 설명회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의령 추가 설치안까지 나오면서 성난 지역의 목소리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 기획 보도 순서입니다. 이달부터 초등학교 취약 통지서 발송이 시작된 가운데 내년 3월 입학하는 전국의 초등학교 1학년생이 사상 처음으로 40만 명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 수가 크게 줄고 있기 때문인데요. 강원도의 사정은 어떨까요? 정승환 기자입니다. 유리창 곳곳은 깨져 있고 문은 굳게 잠겨 있습니다. 춘천 남면에 위치한 옛 발산중학교입니다. 이곳은 남면 지역의 유일한 중학교였지만 지난 2002년 학생 수가 줄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인근에 있는 다른 학교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춘천 남면은 지난 1993년 가정초등학교 박안분교를 시작으로 지난 2009년 가정초등학교까지 지역 내 5개 학교가 모두 폐교됐습니다. 학교가 없어지다 보니 아이들의 목소리도 사라졌습니다. 학생이 없더라고요. 학생이 없고 중학생도 없고 고등학생도 없고 청년들이 없어요. 올해 강원자치도 내에서 문을 닫은 학교는 모두 5곳. 내년에도 화천과 고성, 인제의 초등학교 3곳이 폐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문을 닫는 학교가 늘면서 지역 소멸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구심점으로서 농산어촌의 문화, 예술, 체육의 공간으로도 기능을 하는데 일단 학교가 사라진다는 건 이런 공간 자체가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이제 학교가 지역에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가 이제 해당 지역에 자녀가 있는 가족이 이주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어떤 기준이 되거든요. 근데 학교가 폐교된다면 이런 점 때문에 지역의 소멸과 깊은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강원자치도 초등학생 수는 6만 9천여 명, 내년엔 6만 7천여 명으로 2천 명가량이 줄어들 전망인데 오는 2027년엔 6만 명 선마저 붕괴될 전망입니다. 마을의 아이들이 사라지면서 덩달아 문을 닫는 학교도 늘고 있는 상황. 지역 소멸에 대한 위기감도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화려한 빛의 향연이 부산 곳곳을 물들이고 있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을 시작으로 이번 주말에는 광복로에서도 빛축제가 시작됩니다. 보도에 안수민 기자입니다. 해운대 구남로의 초대형 크리스마스 트리가 반짝입니다. 어린아이와 어른 할 것 없이 빛의 터널 아래를 걸으며 추억을 남깁니다. 해수욕장 입구에는 미디어 아트 조형물이 설치돼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어두운 백사장에는 형형색색의 조명이 수놓아졌습니다. 연인들과 가족들은 카메라를 꺼내들고 사진을 찍느라 분주합니다.
이렇게 이쁘게 꾸며놓은 거 보니까 네, 이쁘더라고요. 추천할 만한 것 같아요. 내년 1월 31일까지 이어지는 축제 기간, 체험 행사도 다채롭습니다. 거리 공연을 비롯해 캔들 만들기 등의 체험 프로그램이 이어지고 크리스마스를 앞둔 주말에는 산타 출정식과 캐롤송 경연대회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해운대 비축제에 이어 중구 광복로에서 열리는 크리스마스 트리 문화축제도 오는 8일 막을 울립니다. 광복로 크리스마스 트리 문화축제의 올해 주제는 샤이닝 헤리티지 345. 1678년부터 일본과의 외교 창구 역할을 했던 중구의 345년 역사가 빛으로 표현됐습니다. 특히 손이 닿으면 빛의 색깔이 바뀌는 빛 조형물이 새롭게 도입됐고 부산 출신 가수 강다니엘 팬클럽과 협업해 조성된 강다니엘 구간도 있습니다. 오는 13일부터는 산복도로에서도 빛축제가 시작돼 해관고등학교에서 영주동 하늘눈 전망대까지 1.6km 구간에 빛을 밝힙니다. 원도심의 야경과 함께 반짝이는 빛 조형물을 감상하는 것도 색다른 재미입니다. 부산 진구 서면 1번가 일원에서도 내년 1월 20일까지 빛의 향연이 이어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5일) 오전 9시쯤 창원시 성산구 양곡터널 안에서 마산 방향으로 달리던 8톤 화물차와 1톤 트럭 넉 대, 승용차 1대 등 모두 6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1톤 트럭 운전자 40대 A씨 등 모두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사고로 주변 도로가 정체를 빚어 창원시는 차량 우회를 당부하는 안전 안내 문자를 시민들에게 보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남경찰청이 지난 11월 13일부터 30일까지 도심권에서 이륜차 전동 킥보드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한 결과 모두 198건을 적발했습니다. 주요 단속으로는 안전모 미착용이 13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호 위반이 74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또 함께 실시한 화물차 등 단속에서도 신호 위반과 안전띠 미착용 등으로 246건을 단속했습니다. 경남경찰은 이륜차와 전동 킥보드 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홍남표 창원시장의 1심 선고가 내년 2월쯤 나올 예정입니다. 창원지법은 4일 열린 홍 시장의 16차 공판에서 오는 18일 피고인들의 최후 변론을 진행하고 내년 2월쯤 1심 선고를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 나오려는 A씨에게 불출마를 조건으로 공직을 제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이었던 경남형 손주 돌봄 수당이 내년도 예산안에도 아직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4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박주원 도의원은 도가 한 차례 추진 시기를 늦춰 내년 1월부터 손주 돌봄 수당을 지급한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손주 돌봄 수당이 내년 1월에는 지급될 것이라 도민들은 믿고 기다리고 있는데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지적했습니다. 경상남도는 먼저 추진되던 서울시의 사회보장 협의가 늦어졌다면서 도는 지난해 7월 사회보장 협의회를 시작했고 조만간 결정이 되면 조속히 행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일하는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매달 30만 원을 주는 경남형 손주 돌봄 지원 사업을 2023년부터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사회보장위원회 협의가 늦어지면서 계속해서 수당 지급 시기가 연기되고 있습니다. 제30대 해군 교육사령관으로 김성학 소장이 취임했습니다. 5일 열린 취임식에서 김신임 교육사령관은 입대한 장병들에게 애군심과 충성심이 충만하고 실무부대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정예장병을 양성하는 데 끊임없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해군사관학교 45기로 임관한 김신임 사령관은 문무대항 함장과 1함대 사령관, 해군본부 인사참모부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습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